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뒤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경일이라 할 수 있는 광복절입니다. 근데 그 경축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엉터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엉터리 광복절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중시하고 가장 기뻐하는 국경일에 엉터리라고 하는 다소 과격한 형용사를 붙여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이 나라의 전망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이 광복절이 제정된 초창기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1949년 4월입니다. 나라가 그 전해 8월 달에 수립되었으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8개월 뒤입니다. 1949년 4월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을 제정하라라는 그런 그 훈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각의 각 부처가 작업을 해서 그해 5월 달에 국무회의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그해 6월 초에 정부가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다 발의를 합니다. 이 법률 초안에서 오늘날의 4대 국경일이 제정되는데요. 첫째가 3.1절, 그다음에 둘째가 헌법공포기념일, 셋째가 독립기념일, 넷째가 개천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상태에서 1949년 8월 15일을 맞이합니다. 다 잘 알다시피 독립기념일은 1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그 경축일이죠.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1949년 8월 15일은 정부 주도로 이 법률안이 그대로 국회에 통과될 줄로 믿고 제1회 독립기념일을 성대하게 경축을 했습니다. 당시의 신문을 보면은 대한민국 첫돌맞이 이렇게 해서 대단히 요란스럽게 그 보도를 했는데요. 1회 독립기념일을 경축하는 국민적 참여와 열기도 대단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달에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정이 됩니다. 헌법공포기념일을 제헌절, 독립기념일을 광복절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데 이 명칭 변경의 주요 이유를 국회 회의 기록을 보면요. 왜 3.1절은 절이고 개천절은 절인데 나머지는 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3.1절은 오래전부터 3.1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절이란 게 절기를 나타내는데 원래는 절자가 붙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3.1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서 뭐 추석절 이름 표현도 있고 했으니까 3.1절 이렇게 붙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개천절은 또 그 날짜를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해서 개천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날짜가 양력 10월 3일인지 음력 10월 3일인지 이걸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절자가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이제 일입니다. 7월 17일, 8월 15일.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느냐 이런 이유로 해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헌법공포기념일을 제헌일로 이 순 한자식으로 표현했고 독립기념일도 순 한자식으로 표현하니까 오래전부터 써왔던 광복이라는 단어가 적합해서 광복절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것은 뭔가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빛광자니까 캄캄한 세월을 뚫고 빛이 드디어 찾아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원래 뜻은 무엇을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하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한 김구 주석이 이 광복을 어떻게 썼는지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48년 3월절을 맞이해서 김구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를 찾아갑니다. 참배를 한 다음에 추도사를 낭독을 합니다. 이 백범어록에 있는데요. 도산 선생이요.
성생은 조국의 강토를 수호하고자 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망한 조국을 광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기 위하여. 그 앞에는 도산 선생이 일찍부터 애국 계몽 활동을 했던 이야기고, 나라가 망하자 중국에서 만리역에서 동분서주하다가 불행히도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생명까지 빼앗겼음을 당군의 자녀들은 잘 알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 이게 광복의 뜻입니다. 그날 김구성생은 자기를 찾아온 모 독립지사에게 광복조국이라는 휘호를 했습니다. 그 휘호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입니다.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자 하는 것입니다. 김구성생은 그해 초에 백범일지를 출간을 하면서 부록으로 나의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이걸 기려서 그해 3.1절 48년 3월 1일에 경성방송국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어린이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그렇죠. 아직 독립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독립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 절절한 심정을 담아가지고 아직도 조국을 찾고 있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 비통한 심정을 김구성생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찾는 조국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찾는다는 그 뜻인데, 이게 이제 광복의 원래 뜻인 건 뭐 더 이상 명확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독립기념일이라고 정부에서 넘어온 법률안을 광복이라고 바꾼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광복의 뜻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조국을 되찾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국경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 변경을 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에서 아무런 이론이 없었습니다. 이후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이 해마다 광복절에 어떠한 경축사를 했는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아직도 국회가 법률을 수정 통과하기 전에입니다. 그때 제1회 독립기념일을 경축했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치사에서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이다. 1949년은 4회 해방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46년 8월 15일을 보면은 제1회 해방일 경축식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47년은 제2회 해방일이고요. 제48년은 제3회 해방일입니다. 제3회 해방일을 맞아서 마침 시간이 그렇게 겹쳐서 해방일도 동시에 경축하면서 이날 독립을 선포한 것이죠. 1950년은 6.25 전쟁으로 수도가 대구로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법률에 따라서 국경일에는 경축식을 해야 되니까 경축식을 간략하게 하면서 민국 독립 제2회 기념일에 공산도배의 침략을 받아 정부가 임시 천도 중이다. 이렇게 연설이 시작합니다. 1951년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1919년 13도 대표가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을 본받아 공포한 민주정부가 3년 전, 그러니까 1948년 우리 반도 남방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영국의 식민지 압제에 저항해서 아메리카의 주민들이 자유인의 공화국으로서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 것과 동일한 세계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그런 정신으로 건국을 했고, 그런 정신으로 그의 통치 12년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52년에는 8.15 해방 독립기념일에 제하여 8.15 해방일과 독립기념일에 맞이하여 지금부터 4년 전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은 앞으로 자유와 민주 정체로 민족을 통일할 굳건한 토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국회가 원안대로 독립기념일이라 하지 않고 광복절로 명칭 변경한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승만 연구 전문가인 김효선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어디에도 광복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독립기념일 또는 독립절 또는 해방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뭐 이런 식으로 연설문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것이죠. 나중에 이게 출간될 때는 공보처의 공무원들이 광복절 기념사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나중에는 차수까지도 바꾸게 됩니다만, 어쨌든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48년 8월 15일 이 나라가 자유민주 정체로 건설되고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은 바로 이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이 정신으로 또 통일해야 된다는 강렬한 이념적 지향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론은, 저는 주요 언론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이렇게 쭉 한번 검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51년부터 혼란이 나타납니다. 그 전쟁 와중에 광복절에 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듣면 감격해서 흥분한다, 분투한다, 뭐 그런 뜻이죠. 새로운 광복 6주년, 51년을 가지고 광복 6주년이라 합니다. 대통령은 앞서서 민국 건설의 3주년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해방 6주년이죠. 근데 이 해방일을 광복과 덩치시켜가지고 광복 6주년 숭망 달성의 총진군, 뭐 숭망이란 건 민족 통일 당선의 총진군 3천만 돌진으로 이날을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해방 기념일로 그리고 통일 서원일로 이 광복절의 의미를 바꿉니다. 당시는 혼란스러웠고, 국회가 4대 국경일을 제정했지만 그 전후 이 신문 기사가 보도된 적도 없고, 국민들은 광복절이 국경일이 제정된지도 알지도 못하고, 언론사도 알지도 못하고,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한다니까 언론인들은 익숙하게 해오던 해방절이 뭐야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한국 정부의 그 행정체계라는 것은 그만큼 허술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반일 적대적 민족감적, 저는 그것을 종족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일 종족적 적대가 좀 강렬해서 8.15 해방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고, 새로운 자유인의 공화국으로서 국가가 성립했다는 정치의식은 여전히 희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언론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보도를 했고, 정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그걸 잡아서 체크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여력은 없었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53년 광복절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8.15 광복 8주년, 55년은 광복절 10주년, 57년은 광복절 12주년, 통일을 늦추지 말자. 그래서 광복절은 이었고, 해방을 경축함과 동시에 민족 통일을 서원하는 서원식으로 경축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건국의 주역들이 살아있는 한에서 건국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광복절날 되새려지고 있었습니다. 차수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지만은 정부 스스로도 54년부터는 광복 9주년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곤 있었지만, 이날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그것은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나 기타 명사들의 축사에서 빠진 적은 없었고, 1958년이 되면은 전 국민적 행사로 신생아 열돌맞이 건국 10주년 경축 프레이드가 성대하게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차출되어 오는 어린이들이 서울시를 달리는 전차에 타고, 또 그 일부는 경무대 대통령 관저에까지 초청이 되어가지고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가 됐는데 요사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때 서울까지 초대받아서 올라간 제 고등학교 동기생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역시 건국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것은 50년대까지의 하나의 그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가 되면은
이 건국의 기억이 까마득하게 잊혀져 갑니다. 해마다 광복절은 해방절로 경축되고 통일을 서원하는 민족적 세리머니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8.15 광복 이후 지난 15년간 또는 20년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비로소 이 정부에 와서 민족 중흥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당시 고도 성장을 이룬 큰 위협을 가진 대통령입니다만 자기 위협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건국의 역사 자체를 의도적으로 폄하했던 세월이 또 한 20년 지나고 이렇게 하는 통에 원광복절에 대한 기억은 까마득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우방들이 보내온 축전이 있습니다. 그 축전을 보면은 정확하게 광복절이 Korean Independence Day, 광복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마다 미국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축전을 보내옵니다. 한 번은 조선일보가 그 축전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2010년 오바마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축전의 내용을 간추리면은 8.15 광복절하고 이 조선일보 기자가 Korean Independence Day라고 그 원문을 보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미국의 관련 공무원은 그 해당 기록이 다 있으니까 49년 8월 15일에 한국에다가 The First Korean Independence Day라고 축전을 보낸 게 있으니까 해마다 그게 쌓여가지고 2010년에는 62주년 한국 독립기념일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지난 62년 동안 우리 양국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맹을 향유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62주년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를 경축하는 경축문을 보내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48년을 기산으로 해서 한국이 독립한 것을 축하하는 그 전문을 보내오는데도 그 전문을 받는 한국 정부는 태무심하게 2010년을 65주년 광복절로 기념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무심하게, 무신경하게 필경 올해는 2021년이니까 제76주년 광복절 이렇게 경축을 할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와 그리고 김여선 씨, 그리고 뉴델리의 임복일 사장님, 또 이주영 교수님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 좀 바로잡자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5일은 원래는 해방절로 경축되다가 48년 독립 이후에 49년도 제정된 광복절은 독립기념일이 명칭된 것이고 정부의 여러 기록을 보더라도 대통령 공보 담화집 49년은 제1회 광복절, 50년은 제2회 광복절, 51년은 제3회 광복절 이런 것이 당시에 공보처에 문안에 되어 있으니까 광복절의 차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해방절을 혼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다고 하나 실은 주권은 미 군정이 갖는 그 점령지 정책 하에서 3년 동안 지내온 것이고 미국이 약속대로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은 그 카이로스는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재확인한 한국 독립을 위한 미국의 후원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가 성립하고 열강의 승인을 받아서 세계 지도에 그 국호가 명시가 되는 것은 48년 8월 15일이니까 또 그걸 기념하고자 광복절이 제정된 것이니까 차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거는 누가 읽어봐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신문에서 또 정부 문서에서 국회 기록에서 뽑아온 것들이니까요. 그런데도 정부의 반응도 전혀 없었고 언론의 반응, 민간의 반응도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광복절의 차수가 혼란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바꿉시다 해도 누구 하나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계속 올바른 차수를 표기해서 축전을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틀리지?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틀렸나? 미국이 틀렸나? 우리가 그러면 미국 보고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부산 동서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미국인 출신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전국을 찌르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민족만 있고 국가는 없다. 2014년 12월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정치적 실체로서 국가보다 민족에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 태극기, 애국가는 국가의 깃발이나 노래라기보다는 민족의 깃발, 민족의 노래이다. 국가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공화국 창립을 기념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뭐 다른 나라가 더 있는 모양이죠. 그럼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자기 나라의 창립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다. 광복절은 민족해방기념일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한국인들에게는 국가보다도 민족이 상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고 언론의 주역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가의식이 점점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저는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배포되고 있는 윤리과, 사회과, 도덕과 교과서를 다 샀습니다. 다 사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과연 초등학교 6년간 도덕, 바른생활,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인의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가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자유란 무엇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3대 의무는 무엇입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순신, 무궁화, 태극기, 강감찬, 을지문덕, 유관순,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가지고 북한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불행하게도 헤어졌지만 어떻게 다시 만날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국가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인으로서 국민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있지 않아요. 브라이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100번 지당합니다. 국민의 정치의식, 국가의식이 이러할진데 광복절 차수가 엉터리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벌써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라 한 것입니다. 이 엉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게 어떤 운명을 초래할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